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 대부분의 낮 기온이 36도 넘게 오르는 가운데 경주가 38도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재난 수준의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포항이 초열대야에 가까운 29도까지 치솟으면서 밤사이에도 더위가 식지 못했는데요. 이 열기는 낮에는 폭염으로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 34도에서 38도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하늘에 구름은 조금 끼겠지만 더위를 막아주진 못하겠습니다.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한낮에는 더위 체감 지수 매우 위험 단계로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요. 야외에서 활동이나 작업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1시간에 한 번씩 10분에서 15분간의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오존은 나쁨 단계로 높게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4도, 영덕 36도, 포항 37도, 경주가 3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4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조금 낀 가운데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 폭염은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에는 기온이 약간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과 가축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봉화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인부와 김천의 40대 여성이 숨진 것을 비롯해 경북에서는 온열 질환자 115명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4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가축 피해도 급증해 닭 14만 1천여 마리, 돼지 2,200여 마리 등 지금까지 가축 14만 3,4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주시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를 지역산업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뒤늦게나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과 암치료 등에 활용하면 산업적 가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업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물질의 특성을 바꿔 신소재를 만드는 경주 양성자 가속기는 경주의 신성장 산업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산업적인 파급력은 미미했습니다. 지난 2013년 운영 이후 핵심 설비인 양성자 빔을 이용한 기업체는 기껏 35개에 불과합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으로 산업 현장과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경주시가 양성자 가속기에 지역산업 활용 용역안을 두고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물질의 내부를 시각화하는 기술인 중성자 이미징은 엑스선보다 투과력이 높아 경주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 부품 검사와 문화재 조사 등에 적용하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경주시는 현대 기아차에 이 기술을 도입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미세한 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성자 빔과 붕소 화합물을 이용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이는 기술은 신성장 의료산업 분야로 동국대 경주병원 등이 협력하면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암 치료에 쓰는 방사성 의약품을 생산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지만 양성자 가속기를 이렇게 활용하려면 수백억 원대의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지역 기업들이 양성자 가속기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등 이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용자 플랫폼을 좀 잘 만들어서 이 시설들이 정말 산업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좀 알리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홍보 같은 것들을 좀 열심히 해서 경주 양성자 가속기는 방패장 유치에 따른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전체 사업비의 31%인 982억 원을 부담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기업 유치 효과도 없고 내년도 2단계 사업 시행도 불투명해 경주시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관련 단체가 참가하는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개최지로 경주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오는 10월 29일부터 4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약 30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경주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 5명의 합동 연결식이 어제 포항해병대 1사단에서 해병대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군은 위령비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마리논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해병 장병들의 합동 연결식이 포항해병대 1사단에서 치러졌습니다. 고 김정일 대령과 노동환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그리고 박재우 병장까지 동료 해병들은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충성스럽고 명예로운 해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든든한 아버지였으며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을 기리기 위해 동료들은 추도사를 읽으며 눈물로 전우를 떠나보냈습니다. 추모 영상 속 아빠의 얼굴이 나오자 아무것도 모른 채 반가움에 아빠를 외치던 아이의 목소리에 연결식장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결식에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여야 정치인들, 이강덕 포항시장이 참석했고 일반 시민들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은 연결식에 참석하려다가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와서 무슨 두 분 나냐고! 내 아이가 뭐하는 잘못했냐고! 어? 아니, 지금 와서 뭐가 이상하냐고! 이 와중에 영화관람회? 순직 장병들은 경주와 포항에서 각각 화장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과 시민단체는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이 확실하다고 중간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유발지진과 관련된 국내외 논문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고 지열발전소의 물주입 굴착 지점과 진원지가 일치하는 점도 유발지진의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연구단은 지난해 본진에 앞서 지열발전소 인근에서 1년 9개월 동안 63회의 사전 지진이 발생했지만 은폐했고 정부와 여야 모두 지열발전 사업에 책임이 있는 만큼 객관적인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방치된 4살 배기가 숨지는 일이 있었죠. 몇 달 전 도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아이가 다치진 않았습니다. 유치원 또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주의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3월 중순 도내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 5살 아이가 30분 넘게 혼자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에는 운전기사와 교사, 보조교사까지 보호 의무자 3명이 함께 타고 있었지만 유치원에 도착한 버스 안에 아이가 혼자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출입문을 열어둔 채 주차된 버스에서 아이가 스스로 내려 큰 사고는 피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 감사도 실시하고 이제 관련자에 대해 가지고는 뭐 행정 처분도 했습니다. 행정 처분 이후에 다시 이제 그 관련자들 모아서 또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경찰청은 아이를 통원버스에 두고 내린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아교육법이나 아동복지법은 아이가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분기별로 교육도 하고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어디서 또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지 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정부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성면 해체 제거 공사를 하는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지난 겨울방학에 성면 해체 작업을 한 일부 학교에서 성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성면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적 작업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대폭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성면 모니터단이 성면 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하는 잔재물 책임 확인제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는 온열 질환을 호소하며 병원에 간 사람이 대도시 가운데 적습니다. 하지만 폭염은 잘 알려진 온열 질환 말고도 심혈관 질환 발병률도 높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까지 더위쯤이야 하다간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는 폭염특보가 13일째 발효 중입니다. 폭염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온열 질환을 신고한 전체 건수 가운데 대구 지역 신고는 1.8%. 규모가 비슷한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도 크게 낮습니다. 덥다 소리는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뭐 병원 갔다 뭐 어떻게 뭐 구급차 타고 갔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지역에 따른 직업 분포도 따져야 하지만 더위로 생긴 병을 병이라 생각 못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덥다고 느낀 온도가 대구 사람은 서울 사람보다 1도 높은 30도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체온 조절 행동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에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온열 질환 말고 심혈관 질환도 폭염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만 심근경색 중풍 같은 걸리는 줄 생각하고 여름에 그렇게 걸린다고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게 위험한가요, 여름에? 심혈관 질환인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여름에도 겨울만큼 자주 발생하는데 두 질환 사망률은 대구가 전국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해당 증상을 잘 몰라 생긴 현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철 폭염 시에는 그 탈수에 의한 뇌경색 증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편측마비, 그다음에 말이 잘 안 되는 언어장애, 그다음에 한쪽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시야결손 등이 발생했을 때는 뇌졸중 증상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폭염 때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을 찾아 자주 쉬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 찾는 걸 꺼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달 들어 경북 지역의 벌소임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고 안동에서는 지난 16일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야외 활동 시 냄새가 강한 향수와 화장품 사용은 가급적 피하고 벌을 자극할 수 있는 검은색 옷 착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어제부터 닷새간 임시회를 열고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추경 예산과 경북도청 조직 개편안 등 7건의 민생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연간 계획에 없던 일정으로 민선 7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경상북도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에 쓸 추경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기 위해 열리게 됐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조 2,523억 원을 기록해 4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원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6조 833억 원, 순이익은 6,366억 원을 각각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7%, 순이익은 2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올해 예상 실적을 연초보다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과 영덕 등 전국 61개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을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에서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한국조폐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상품권 운영 체계를 개발해 지자체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이 나오면 온라인에서도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선물하기도 가능해지며 가맹점도 전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구촌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캠핑 페스티벌이 어제 영덕군 일원에서 시작돼 오는 26일까지 나흘간 펼쳐집니다. 2018 국제청소년 캠페스트에는 미국과 중국 등 20여 개국 청소년 200여 명이 포함해 국내 초중고 학생 등 5천여 명이 참가해 고래불 국민야영장과 대진해수욕장, 영덕풍력발전단지 등에서 다채로운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어제는 당일 일정에 국내 청소년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오늘은 대진해수욕장에서 개영식에 이어 K-팝 축하 무대가 열릴 예정입니다.
재난 수준의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포항이 초열대야에 가까운 29도까지 치솟으면서 밤사이에도 더위가 식지 못했는데요. 이 열기는 낮에는 폭염으로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 34도에서 38도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하늘에 구름은 조금 끼겠지만 더위를 막아주진 못하겠습니다.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한낮에는 더위 체감 지수 매우 위험 단계로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요. 야외에서 활동이나 작업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1시간에 한 번씩 10분에서 15분간의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오존은 나쁨 단계로 높게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4도, 영덕 36도, 포항 37도, 경주가 3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4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조금 낀 가운데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 폭염은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에는 기온이 약간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